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제가 좀 피곤했는지 얼마 전에 입 안에 입병이 났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부분을 딱 깨문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에 마음이 급해서 고기를 씹어야 하는데 잘못 씹은 거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는데 이 악물고 자동적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커피를 타자마자 마시지도 않았는데 들고 가다 바로 엎질러진 거예요. 그때도 순간적으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함께할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의 엄남희 작가님도 평소에는 물론이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외치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변하긴 할까요? 저자는 이 감사로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을 직접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냥 감사가 좋다니까 감사합니다를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적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감사의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노인이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년은 자라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잊었고 직장 생활을 하며 불평불만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청년은 어린 시절 노인이 말한 선물이 생각나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지금이라도 찾아와 감사하다며 소년에게 선물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그 선물은 지금이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오늘은 present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고 행복하겠다고 결심하면 바로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뭘 가지면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미룹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현재라는 순간이 쌓여서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한 실천을 하세요.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높게 만듭니다. 불평도 높게 만들고 화도 높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내리게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말과 생각, 행동을 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힐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불평을 줄이고 좋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세요. 감사 실천을 해보세요. 훌륭한 삶의 지름길은 지금 기분 좋다고 느끼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걸 당장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 원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받기 전에
미리 현재의 미래를 가져오면 머지않아 그것이 물질 세계에 실현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주변에는 아주 많다. 그것을 매일 기록해라 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감사일기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쓴 지는 7년이 넘었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해라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매일 감사한 점을 5개씩 쓴다는 걸 읽었습니다. 실천해보자고 생각하여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825개를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나가지 않던 집이 나가서 이사가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감사일기를 쓴 1년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감사일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삶에서 불평할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감사할 것을 적으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삶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다가 안 쓰니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하루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매 순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혼자 쓰는 것보다 함께 쓰는 것이 좋을 듯하여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에 매일 순간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메모하고 기록합니다. 매 순간 감사한 점을 메모하며 기록한 후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환경이 행복하게 바뀌고 마음이 풍족하고 만족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감사일기는 공유하면 할수록 긍정 에너지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밤송이의 가시를 제거하면 알밤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가시를 제거하여 감사와 행복이란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은 감사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감사 메모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옷깃만 스쳐도 500겁 인연이라고 합니다. 겁이란 어떤 단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태어날 수 없죠. 인연으로 다들 이어져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엿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윽고 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부부도 형제 자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법칙으로 맺어졌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에 감사할 점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이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누구나 어머니의 존재를 경험하기에 따뜻한 인연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땐 좋은 인연이 안 다가옵니다. 어머님께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여 기쁨의 명곡이 되었던 어린 시절의 관계를 회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활짝 웃는 얼굴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고 자신감이 살아나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감사함이 줄어드는 환경의 영향 탓인지 복잡한 인연들 때문인지 쉽게 불평합니다. 현재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성을 더 많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부정성보다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감사일기, 감사 메모를 자주 씁니다. 일기 쓰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감사 메모를 고안했습니다. 감사할 점들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 보세요. 아주 작게 물 감사, 공기 감사, 옷 감사, 만남 감사, 친구 감사, 부모님 감사, 형제 감사라고 간단히 적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우주로 전송되어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것이 좋고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들을 짧게나마 써보면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이 호전됩니다. 감사와 사랑 표현은 웬만한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서로 짧게나마 자주 감사 메모를 써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좋은 인연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을 만나 근심과 불쾌한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은 부패한 음식을 몸에 쌓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점들을 짧게나마 메모하듯 적어보면 맑은 샘물이 흘러가듯 마음도 맑아집니다. 복을 기원하면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너그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항상 남을 원망하고 인색하게 굴며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무슨 수를 써서도 복은 오지 않습니다. 산속에 혼자서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아무도 오지 않는 외로운 섬에 갇힌 기분은 혼자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현재 맺고 있는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과 감사를 전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과분한 사랑을 가족이란 좋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위의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주문처럼 말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지금 옆에 있는 인연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감사함을 길게 일기로 적을 수도 있고 짧게 메모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가장 좋지만 매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내보내서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깁니다. 행복이 그 끈을 타고 오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매일 감사 메모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가게에서 진통제와 약을 훔쳤어요. 주인이 그 아이를 잡아 호되게 혼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도둑질이야. 그때 스프 가게 주인이 나오며 그만하라며 약 파는 가게 아주머니를 말렸습니다. 그 약 얼마요? 10,000원이에요. 화가 난 아주머니는 야채 스프 가게 주인이 주는 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얘야, 약을 누굴 주려고 하니? 아저씨는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여기 야채 스프도 있다. 어서 가서 어머니께 드릴 거라. 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약과 따뜻한 스프를 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호의에 감사하자. 그리고 세상에 아픈 사람을 위해 꼭 의사가 될 거야. 소녀는 그때부터 자신이 세상에서 받은 감사할 점들을 종이에 하나씩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강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30년 후 야채 스프 가게 주인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없는 살림에도 스프를 무료로 주는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보는 순간 2,700만 원이란 청구서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하염없이 아버지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 병은 뇌경색이라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울다가 지쳐 아버지 침상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 병원비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병원비가 어떻게 다 지불되었죠? 딸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진통제 3통과 야채 스프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30년 후 의사가 되어 엄마를 살린 야채 스프 가게 아저씨를 살렸습니다. 자신이 입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소년이 멋지게 매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배송했습니다. 태국의 한 광고에서 본 것인데 실화입니다. 세상에 베푼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가난한 소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한 점들을 종이에 메모했습니다. 베풀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봉사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준 만큼 내 행복이 증가됩니다. 베푸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한 미소, 인사, 웃음, 따뜻한 손길도 포함됩니다. 황창현 신부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10억을 버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며 도움을 주는 것은 100억을 버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감사할 점들을 종이에 적는 사람들은 선행을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혼자 하는 것보다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SNS가 잘 발달되어 구글킵, 에버노트, 데일리노트 등 감사를 한 줄, 두 줄 적을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듯 앱에다 감사한 점들을 매일 한 줄씩이라도 메모를 남기세요. 만약 쓰지 않은 날이라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감사할 점들을 적어 놓으면 더 베풀게 됩니다.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감사 메모를 해보세요. 영국 속담에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을 이루게 해줍니다. 감사를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쓰기, 즉 어디든지 적어 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 메모 일기는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습관 고치기 도구입니다. 베풀 수 없는 것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추억과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가며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질 감사 메모의 씨앗을 어디든지 적어 뿌려놓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정성스럽게 햇빛과 바람과 비가 키우듯 돌봐준다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마치 큰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꿈도 한 걸음 한 발자국씩 떼어놓으면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감사 메모일기도 쓰기만 하면 이미 꿈에 다가가게 됩니다. 목표를 글로 적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감사 메모 일기에 적으면 그것이 바로 인생 지도가 됩니다. 지도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죠. 지도 하나만 있으면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지도가 없다면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장이 항해를 할 때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한다. 시도해본다고 이룰 것이 없으며 성공하면 커다란 수확을 얻는다. 그러니 일단 해보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자.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감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사 메모 일기를 적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꿈을 이룰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 메모 일기 쓰기로 감사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운동으로 훈련하고 단련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감사의 파동을 일으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 메모 일기를 어디든지 쓰세요. 감사의 파동을 강렬하게 집중하면 원하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육이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처럼 감사 메모 일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 메모를 적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자세로 바꿀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치 하루가 마지막이고 시작인 것처럼 살아서 꿈을 감사하며 적습니다. 드림 리스트에 적은 200가지 이상의 꿈 중에서 반은 이룬 것 같고 꿈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꿈의 책의 이미지들은 적고 잡지에서 사진을 붙여놓자마자 이루어집니다. 비전보드, 보물지도 등 원하는 이미지와 사진들을 모아서 붙여놓기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항상 꿈의 목록에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진 속 이미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알기에 한 가지 꿈이 이루어지면 떼어내고 또 다른 이미지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많은 꿈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을 때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시작이 감사 메모 일기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꿈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의 상태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들이 더 자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생로병사도 감사를 실천하면 고통을 피할 순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포항 축구팀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숙소에서 아침 훈련을 나갈 때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너는 참 예쁘구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라. 고마워. 라고 말하게 하고 한쪽 고구마에게는 야, 너 못생긴 고구마야. 너는 안 돼. 꺼져.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도 긍정과 감사를 보낸 고구마의 성장이 몇 배나 좋았습니다. 포항 축구팀 황선홍 감독은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선수들이 고구마 실험을 하여 서로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여 단결해서 훈련했더니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비밀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달라져 건강해집니다. 감사 실천이 내 사회적인 관계를 담당하는 측두엽의 쾌락 중추를 작동시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합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근육이 이완되게 하고 혈압을 안정되게 만듭니다.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병의 치유법이 감사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해서 병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김명희 씨는 감사 실천을 통해 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현실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로 바꾸면서 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암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말은 삶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감사하면 생리학적으로 더 건강한 심장을 가지게 되어 심혈관 질환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에 더 강해집니다. 꽃을 받거나 자녀가 회장이 되거나 가구를 사서 행복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사는 특정 상황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변화와 역경에 상관없이 오래 갑니다. 감사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어 삶을 바꿉니다. 인간이라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 아니던가요? 행복하기 위한 감사 실천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주의 강력한 힘에 연결된 상태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라는 오직 한마디의 기도만으로 생로병사를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의 여행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에만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엄남희 저자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와 함께 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메모를 할 때는 감사한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감사한 내용을 쓸 때는 마음먹고 써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하니까 낙서하다가도 쓰게 되고 버스 타고 가는데 예쁜 꽃이 보여서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꽃 감사, 예쁜 하늘 감사, 눈 감사 이렇게 기록하니까 감사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씩 이어서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럼 안 좋았던 마음도 저절로 좋아지고 행복을 느끼고요. 이런 마음이 지속된다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알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책이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내용이 기승전 감사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조건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이런 것들이 좋구나를 실제 경험과 과학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더 깊이 감사를 알고 열심히 실천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어떻게 감사 메모를 쓰는 것이 좋은지 따라하기 쉽게 멘트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바로 쓸 수 있도록 빈칸도 함께 만들어져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감사가 내 삶에 스며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내용과 문체에서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점도 참 좋았어요. 마음이 공허하거나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도움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감사 메모로 행복의 마법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